자, 다음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암기가 필수이고,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는 필수입니다. 네. 근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인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원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어주고 그 기울기에 맞으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니? 라고 묻는 거거든.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원이 요렇게 x축과 y축이 있었을 때 x축과 y축이 있었을 때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할 때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맞죠? 원이 요렇게 있고, 얘를 조금만 옮겨 보면은 이렇게 원이 중심인 상태, 얘가 0,0입니다. 얘가 0,0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 m이라고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써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지, 맞지? r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mx 더하기 n이 될 겁니다.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요렇게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개일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y는 mx 플러스 n을 어떻게 구할 건지가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가봅시다. 얘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하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에서 유도를 하냐면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에서 유도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은 거리는 사실 이제 거리 자체가 지금 뭐랑 같은 거야? 거리가 뭐냐 하면은 0,0에서부터 이까지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죠, 맞죠? 거리 자체가 지금 뭐랑 같니? 거리 자체가 반지름과 같죠, 맞죠? 반지름과 같다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 되는 상태입니다.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 되는 상태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d는 그러면 뭐죠?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맞지? 공식 쓰면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분의 0을 여기에 x랑 y에 집어넣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0 더하기 0 플러스 n의 절대값일 겁니다. 얘가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맞죠? 그러면은 절대값 n은 r에다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n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였죠? 얘였죠, 맞죠? 얘였습니다. 얘였습니다, 맞죠? y는 mx 플러스 n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n을 그냥 마지막에 여기에 쏙 집어넣으면 될 거야. 따라서 y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뭐다? 기울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쓸 수 없으니까 그땐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 위의 점을 하나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x 좌표랑 y 좌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y 좌표고 얘가 x 좌표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원이 이 원이 크게 그려야겠는 걸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어떤 점을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x1, y1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느낌일 거야. 맞죠? 다시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접선이고 접선의 성질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습니다. 맞죠? 중점으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다 라는 게 접선의 성질이죠. 맞죠?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할 건데 x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이 x1, y1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는 0,0이고 원점은 0,0이고 이 반지름 있죠. 반지름은 당연히 r이겠지, 맞지? 반지름은 r일 거고 얘는 접선과 뭐겠어? 접선과 무슨 직 하겠어? 수직이겠죠, 맞죠? 수직입니다. 그때 기울기는 뭐다? 이 r 지금 내가 이 노란색으로 그은 기울기는 x1 분의 y1일 겁니다. 맞죠? x1 분의 y1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를 시작을 할 건데 x1, y1이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맞죠? 이니까 대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보면은 접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맞죠? 아니, 반대가 아니라 수직인 상태니까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에다가 이 접선은 지금 x1, y1을 지나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y1을 곱해줍시다. y1을 곱해주면 y1은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x1에다가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전개를 하면은 넘기면은 y1 더하기 xx1 맞죠? xx1은 xx 맞잖아. 잠시만. 더하기 xx1은 xx1 맞죠? 아 얘가 x1이구나. 맞죠? x1이구나. 이거를 잘못 적었네. x1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일 겁니다.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게 뭐냐면은 얘죠. 맞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xx1 더하기 y1은 r제곱이다. 얘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중심이 원점인 원에다가 그러니까 x1, y1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냐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에다가 하나씩 넣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공식은 굉장히 쉬워. 넣는 느낌 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하나만 살짝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 그러니까 5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었어. 그리고 3,4라는 점 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실제로 이 3,4는 x, y에 집어넣어 보면 9제곱 9 더하기 16 이래서 25가 됩니다. 그래서 원 위에 점이라는 소리고, 그럼 이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이런 접선일 텐데 맞죠? 이런 접선일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3이랑 4를 x 하나, y 하나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4y는 25다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고, 지금까지 배운 이 두 가지 공식은 중심이 원점인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두 개 했었던 공식은 뭐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입니다.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과연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의 접선은 중심이 원점이 아닌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의 접선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판별식이 뭐 0이다 아니면은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직선 사이에 0이다로 해결을 할 겁니다. 알겠지? 요거 아니면은 요거. 근데 나는 좀 주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이다로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10이다. 이런 위의 점이라는 거는 원의 테두리에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점 A는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을 실제로 이 식에 집어넣으면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점이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었어.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2,1이 뭐야 이거, 2,1이 여기에 딱 있고, 마이너스 2,1이구나. 마이너스 2,1이 여기에 있고, 아니지, 뭔 소리 하니?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2,1이 여기에 원 위에 있는 거죠, 맞죠? 얘가 마이너스 2,1이야. 그러면서 지나는 접선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겠죠, 맞죠? 이런 느낌의 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얘가 원 위의 점, 이런 점을 이런 이 직선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이 직선, 이 하늘색 직선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중심이 뭐죠? 중심이?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문제를 잘못 적었네. 2조 맞죠?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네. 얘가 1,2죠. 중심이 1,2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접점부터 중심까지는 이렇게 수직을 이룰 겁니다. 이 접선이랑, 맞죠?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중심부터 기울기. 그래서 중심부터 접점 마이너스 2,1까지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대주 1에서 마이너스 2 빼고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은 3분의 1이지, 맞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죠?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이면서 얘는 아까 하늘색 점이 뭐였죠? 마이너스 2,1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 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는 어떤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이랑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직선에 있었고, 원이 있었고, 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방정식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접선이 뭐가 되겠어?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죠? 마이너스 n이고,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이렇게 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원이 야무지게 딱 있고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맞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은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을 겁니다. 맞죠? 얘랑 얘는 무슨 행하겠어? 평행하겠죠. 맞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접하면서 마이너스가 1인 직선 두 개가 있을 거야.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로 나올 거고, 얘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 접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있겠죠. 맞죠? 얘의 거리가 반지름 1이다로 n을 유도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1이다. 그러면은 d는 r일 거고 얘를 풀면은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마이너스 n이 1이 될 거야. 알겠니? 예. 그럼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은 1 곱해지면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절대값을 벗기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칙칙 넘어가면은 n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n을 구했으니까 기울기 알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얘가 y절편이 될 거고 y절편은 두 개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꼭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일단 그린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과 이 접선까지의 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입니다.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 얘를 이제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중학교 때 좀 배웠을 겁니다.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이 뭐냐 하면은 얘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었다. 얘를 조금만 옮길까? 얘를 조금만 옮기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은 뭐냐 하면은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야. 두 원의 동시에 밖에서 접하는 접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맞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공통 외접선이야. 얘를 L이라고 합시다. 얘를 L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얘를 L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하고, 스몰 r이라고 하고, 이 큰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l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평행하게 딱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딱 긋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평행하게 그으면은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맞죠?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는 이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죠, 맞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d를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l일 거고, 결국에 l은 어떻게 구한다? l은 d제곱 고라스 형님 쓰시면 되죠, 맞죠? d제곱 마이너스 라지 r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공통 외접선을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공통 내접선 원, 그 다음에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죠? 다음은 공통 내접선이 있고요. 공통 내접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동시에 접하는, 안에서 접하는 게 내접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 친구를 우리는 small r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우리는 large r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l이야, l. 이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건가?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긋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를 좀 그어 놓을게.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해. 이만큼 r을 좀 더 빼. 요 스몰 r을 요만큼 뺍니다. 스몰 r을 빼고, 그러면은 l이 요렇게 옮겨지겠죠, 맞죠? l이 요렇게 옮겨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직일 거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서 유도를 해서 풀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l 제곱이 있어야 되죠, 맞죠? 이거 l 제곱 안 적었네. l 제곱은 고라스 형님 쓰시면은 d 제곱 마이너스 라지 r 스몰 r 더해서 이렇게 구한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까. 사실 이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 유형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 개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야. 두 원의 교점을 원과 직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원을 우리가 좀 어떻게 둘 거냐 하면, 두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x b'y죠. 오호,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는 두 개의 원이 있었어. 원 맞죠? 그럼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직선에서 하나에다가 k배를 했으면 됐었잖아, 맞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k배를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a'x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만들었지, 맞지? 이게 항등식을 작성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k에 관계없이 두 교점을 지나는 어쩌고 저쩌고잖아, 맞죠? 근데 어쩌고 저쩌고가 뭐냐면 원입니다. 왜 원이냐? 이 k배를 해서 더해도 여기 x제곱에다가 kx제곱이 더해지고, 그 다음 y제곱에다가 ky제곱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k에 어떤 숫자를 넣고 더해도 그게 같을 거야. 개수가 같을 거야, 맞죠? 그래서 원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를 써서 k에 관계없이 항상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다, 맞죠? 근데 당연히 두 개의 원은 이렇게 만날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만날 겁니다. 조금 크기를 조금만 다르게 그릴까? 이렇게 만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교점이 있을 거잖아, 맞죠? 교점이 있을 건데 이
이 식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뭐 이런 원이 될 수 있을 거고, 맞죠? 원을 내가 좀 잘 못 그리고 있는데 이런 원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원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좀 작은 원, 뭐 이런 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원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 k 값이겠죠, 맞죠? k 값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 값에 따라 원의 크기가 달라짐,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봐봐. k가 0이잖아. k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x제곱과 x제곱이 없어집니다, 맞죠? y제곱이 없어지고, 그래서 k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이 무슨 선이 되니? 직선이 됩니다. 직선, 맞죠? 얘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x의 차수와 y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원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미안해, k가 0이 아니죠, 맞죠? 이게 뭔 소리 했니? k가 마이너스 1이죠. 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뭐라 하겠네 우리 친구들.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 빼는 거잖아,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는 거니까 없어집니다, 맞죠? 빼면은 직선이 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뺀다는 소리죠, 맞죠? 뺀다는 말. 빼면은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 그게 어떤 직선이냐 하면은 이런 직선인 거죠. 이런 직선. 이 두 교점을 지나면서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직선 봐봐봐.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합니다. 이 직선이,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원을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통현의 또 특징이 뭐죠? 이렇게 중심에서 이까지 그었을 때 얘는 수직이고, 또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다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중심과 중심을 잇고 그 다음에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서로 무슨 직이다? 수직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뺐을 때, 맞죠? 이거 k 아까 0이라고 적은 거 sorry 하고요. 자, 그래서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 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이를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뿅.